안녕하세요. 홍경화입니다. 저는 항성의 전자축퇴압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자, 항성의 전자축퇴압은 일단 전자가 고밀도 상태가 되면서 양자역학적으로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되면서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전자가 반발력을 행사하면서 갖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색 외성을 예를 들면 저희가 태양 질량의 1.44배 이하인 경우에는 핵을 수소 핵융합이 끝나서 핵을 소진하면 핵 연료를 완전히 소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중력이 힘을 가하게 돼서 유력을 발휘하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중력이 수축이 되면 중력 수축에 의해서 밀도가 덴스하게 되면서 이렇게 아주 고밀도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고밀도의 상태의 전자 축퇴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전자가 될 수도 있고 중성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것은 전자 축퇴압식을 말씀드릴 건데요. 축퇴압은 이제 에서 이렇게 압력을 밖으로 내고 중력에 수축하는 힘을 밀어내고 더 이상 중력의 힘을 이뤄내서 모양을 유지하는, 그래서 백색 외성으로서 전자인 경우에 전자 축퇴압인 경우는 백색 외성으로서 모양을 유지하고, 중성자인 경우에는 중성자 축축퇴에 의해서 중성자 모양의 별의 모양을 형성해서 유지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축퇴압은 밀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밀도인데 이 밀도는 왜 고밀도가 됐을 때 축퇴압이 발생하는 것은 파울 베타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울 베타 원리를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자가 에너지 준위마다 한 에너지 준위 상태에 4개의 스테이트를 같은 4개의 N, L, M, S 네 가지 상태가 동시에 같은 에너지 상태가 하나 이상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스핀 업 다운으로 해서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꼭꼭 차게 되는데, 아주 빼곡히 차게 되는데요. 이 빼곡히 찬 상태에서 맨 페르미 모멘텀이라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그라운드 상태에서도 모멘텀이 제로 값이 아니라 최대 값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일단 식에서 P0라는 페르미 운동량입니다. 이 값을 쓰게 될 텐데요. 아주 전자가 빽빽히 들어가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전자 가스지만 결정 격자의 역할을 하게 처럼 빽빽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서로가 한 준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 들어오면 반발하게 돼서 반발력을 갖게 되면서 생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 축퇴압이고요. 중성자의 경우에는 축퇴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식을, 전자 축퇴압 식을 수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미 베타 원리 들리시죠? 베타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에 들어갔을 때는 최대의 숫자는 2개입니다. 스핀업, 스핀다운. 그리고 여기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가 여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량 공간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3000 운동량 공간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은 운동량 공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식을 도입을 하는데요. 마이크 쓰세요.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미소 운동량 공간에서의 전자의 개수는 일단 전자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전자의 개수를 구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울리 베타울리에 들어가는 숫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델타 P는 운동량 공간은 그 9의 표면적이 4파이 R 4승 dP 이걸로 그 미소 그 물리량 공간에서의 그 표면적 공식이죠. 그림은 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3차원 공간을 적용을 하면 4파이 P 제곱 dP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표현을 해주면 H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소 운동량 공간에서의 전자의 그 density를 나타내주고요. 그리고 이거를 전체 그 전자의 개수 운동량 공간에서의 운동량 개수는 이 부분을 적분을 해주게 됩니다. 적분을 해주면 그 전자의 운동량이 최대 운동량을 맥시멈으로 두고요. 이것을 적분을 해주면 전자의 그 그라운드 상태에서의 그 페르미 최대 그 운동량을 P0로 두고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 값이 나오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두 번째는 그 압력 적분이라는 그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VPA 맞습니까? 네.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상태에서 V 값은 P는 NV에서 N분의 P죠. 그래서 전자의 그 것으로 바꿔주겠습니다. P, N의 dP 값은 이 값을 집어넣겠습니다. D 값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값을 이제 그 비상대론적 전자 초태라고 해서 광속까지 올라가죠. 상대론적 전자 초태하고 비상대론적 전자 초태라는 두 가지가 있어서 비상대론적 전자 초태 상태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P5 값이 P 제로 값이 8분의 파이 3N이 H3에 여기서 유도가 되죠.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도를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3분의 8이 아니라 PPS 이꼴 응? 15분의 8. 예. 아직 곱하지 않아가지고. 아니 여기 값이 잘. 여기요? 여기 맞습니다. 15분의 적분해서 5가 5.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15분의. 한쪽도 달라져.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개입수기 때문에 N으로 빼면 3분의 5 값이 되겠고요. N이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유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선생님께서 유도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값을 K1 3분의 5. 그래서 비상대론적 축표된 전자의 값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이렇게 되겠죠. 밀도의 3분의 5승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론적 상태에서는 V가 광속이 가까운 속도로 바뀌기 때문에 C도 그대로 바꾸고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3분의 4가 되겠죠. 파이인데 파이 자승. 파이 자승. 8파이? 파이 자승이 아니라 파이 자승이 왜 들어가는지. 8파이? 8파이 자승으로 넣었나요, 제가? 파이 자승이라고 써 있어서. 8파이? 밑줄에서 예, 미안합니다. 맞습니다. 8. 그 다음에 3L H3에 4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N이죠. N이 N의 3분의 4 이렇게 K2라고 하고요. 그거에 3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고요. 3분의 4, 비상대론적 전자축표 상태에서는 밀도의 3분의 4승에 비례하는데, 중성자성 같은, 태양 질량의 찬드라세카르 1개 이상, 태양 질량 1.44배 이상의 별에서는,
그 철핵 융합을 끝내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도가 계속 올라간 다음에 다시 그 중력 수축을 하지 않고 이겨내지 못하고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 중성자성이 완화를 하겠습니다. P 전자가 이렇게 해서 역베타 분계를 해서 역베타 분계를 통해 가지고 중성자가 축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자 별이 됩니다. 그래서 축퇴는 백색 유성과 중성자 별, 블랙홀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